양아치들이 많다. 사실 많아요. 한국은 게임 시장이 참 어려워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마이즈 유준범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GTR의 김호규 지사장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이버, NHN, 라인, 블루사이드, 바이나리를 거쳐 현재 GTR의 한국 지사를 맡고 계십니다. 또한 고깃간이라는 고기 이커머스 회사에서 CBO, Chief BBQ Officer라는 타이틀로 고기 굽기 이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GTR은 게임 액셀러레이터이며 어떻게 게임 생태계를 돕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GTR이 뭘 뜻하는 거예요? 글로벌 탑 라운드의 약자이고요. 네. 글로벌하게 좋은 게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극초기 한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인원의 초기 게임 스튜디오에 투자를 하는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업체라고.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배치가 있고 최대 1억까지 한 10만 불 정도까지 투자를 하는 기관이다. 4만 불과 6만 불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액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은 원래 있는 개념인데 차별점이 뭐예요? 게임 스타트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액셀러레이터는 생각보다 없어요. 컨텐츠 비즈니스가 리스키하고 또 규모를 위주로 투자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초기 팀들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로 6년째가 되고 있고요. 좋은 팀들을 발굴하고 또 팀들에게 도움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인지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4만 불 그리고 후속 투자로 6만 불까지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분은 몇 프로 정도 가져가시나요? 초기 4만 불의 5% 그리고 6개월 후에 6만 불에 5% 해서 총 10% 정도를. 프라이머가 한 5억 밸류에 5천만 원 정도. 주로 어떤 업체를 뽑으세요? 3명에서 5명 정도의 팀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팀으로서 게임을 만들고 있고 플레이 해볼 수 있는 빌드가 있고 그 빌드를 저희에게 지원하시게 되면 그 중에 이제 게임의 유니크한 부분들 혹은 정말 재미있는 부분들, 정말 좋은 게임들 만나면 잠깐만 플레이 해봐도 더 막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너무 재밌다, 더 해보고 싶다, 그런 이제 일종의 컨텐츠의 관성들을, 매력적인 관성들을 갖고 있는 게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1년에 10팀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잡으로 하고 있는 팀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팀 자체가 얼마나 게임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 신시어한지, 정말 진심으로 만들고 싶은 게임이 있고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일 집중적으로 보고요. 이번에 한번 이 게임으로 대박 내보자 라는 식의 좀 욕심이나 너무 몰빵으로 하시는 프로젝트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하는 기준과는 조금 벗어나 있어요. 저희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드려보면요. 1년에 한 번 20팀하고 컨퍼런스를 진행을 해서 그 중에 10팀을 선발하는 최종 과정을 거치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한 300개 조금 넘는 팀이 글로벌하게 지원을 했고요. 그 팀 중에서 팀 소개, 그 다음에 게임의 영상들을 보고 한 50팀 정도를 1차로 서류 전형으로 선발을 해서 그 50팀 정도를 저희가 빌드 테스트라는 걸, 게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50팀 중에서 20팀만을 선발해서 저희 컨퍼런스 초대하는 구조. 게임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출시를 하면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시를 하고 나서 바로 성과가 잘 나오는 경우에는 사실 추가적인 투자나 마케팅이 필요 없으신 경우들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일 것 같고요. 모바일을 기준으로 보자면 사업의 중론이 소프트 런칭이잖아요. 슈퍼셀에서 진행하는 방법론들이 또 워낙 많이 전파도 됐고 짧게는 3개월, 6개월, 길게는 18개월 이상의 소프트 런칭 기간들을 가지거든요. 소프트 런칭을 통해서 지표를 튜닝하려면 게임을 만드는 기간 이상으로 튜닝하는데 오랜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만큼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들이 없으면 사실 그 기간을 오래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대표님들은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팀을 셋업을 하셨는데 이제 게임 제작보다는 다른 일들을 하시느라 팀의 전력의 손실들이 상당히 많은 저희 같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팀 자체는 게임 본질에 집중을 훨씬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좋은 파트너들을 찾고 또 지금 이미 저희랑 사인한 퍼블리셔가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인베스터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좋은 투자자와 좋은 퍼블리셔와 좋은 개발사를 매칭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우리가 알만한 퍼블리셔 또는 지원을 받았던 업체들 있나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엔사들하고도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고요.
저희 지금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랠리 헌터스라는 게임인데 이제 GDC에서 기대작의 탑에 오르는 타이틀이거든요. 네네. 그 팀이 하고 퍼블리싱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어느 나라예요? 스튜디오는 브라질 스튜디오입니다. 올해 발굴한 팀 하나는 국내 큰 퍼블리셔하고 좀 큰 규모의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뭐 남미 팀이건 유럽 팀이건 북미 팀이건 심지어 동남아에 있는 팀이건 영미권의 컨텐츠에 대한 소비 그리고 그 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바라보는 눈높이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언어권 자체가 워낙 다른 영역에 해당하고 또 유저들이 게임을 소비하는 방식, 목적 혹은 뭐 소구점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웨스턴 시장을 기준으로 보자면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그냥 즐기기 위한 도구로서 게임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혹은 넷플릭스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를 소비하는 것처럼 새로 나오는 게임들을 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서 플레이하고 마무리하는 이제 계속 새로운 컨텐츠들을 탐구하고 재미있게 소비하는 한국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MMORPG 시장 유저 사이드에서도 보자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이나 중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나는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고 사회적으로 좋은 포지션에 있지 못하지만 게임 안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게임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즈니스 모델 측면이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컨텐츠를 소비하는 측면에 있어서 차이들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글로벌하게는 잘 소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게임 스튜디오를 바라보는 시점은 긍정적이세요? 사실 저도 이제 모바일 게임 제작하던 회사를 또 VR까지 같이 제작하는 회사에 조인을 했다가 좀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한국은 게임 시장이 참 어려워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게임 시장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안 쳐다볼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GTR에서 2018년, 19년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정말 작은 팀이 만드는 게임들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들에 꽤 많이 충격도 먹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국내에도 없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선발한 팀 중에 도트 그래픽 형태의 액션 게임을 만들고 있는 팀이 있는데 크로노스 라는 게임이고요. 이제 그 팀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콘솔 타겟에 좀 탄탄한 스토리에 풀 3D 게임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팀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는데 아직 잘 발굴이 안 되거나 혹은 충분한 도움들을 못 받고 있거나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고 올해 2020년 GTR 프로그램은 아직 오픈은 되지는 않았고요. 7월에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 4월 정도에 오픈해서 지원서 받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다른 사업적인 영역들 예를 들어 퍼블리셔들이랑 딜을 한다 그러면 큰 퍼블리셔는 작은 스튜디오와 딜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입지에 있다 보니까 6대4나 7대3 정도의 계약을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선호하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중간에서 좀 도움을 드린다거나 이제 퍼블리싱 조항들이나 투자 조항들이 생각보다 잘 됐을 때는 오히려 게임 스튜디오들이 더 잘 되는 부분들을 많이 못 가져갈 수 있는 조항들이 걸려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게임 스튜디오가 살아야 전체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자면 페어한 정도의 수준에서 형태의 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업계에 양아치들이 많다. 사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저희 스튜디오들 중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가 선발하기 직전에 퍼블리싱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영국 회사래요. 그래서 그 영국 회사에 뭐 번듯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말레이시아 스튜디오가 영국 퍼블리셔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 레퍼런스 체크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게임을 얼리 액세스 형태로 런칭을 했는데 뭐 매출도 꽤 나왔는데 그 매출을 들고 먹튀를 하는 퍼블리셔가 이제 막 만들고 있는 게임을 우리 니네 계약금 한 10억 줄게 그리고 니네 게임 잘 되면 우리가 니네 회사도 사줄게 라는 계약 조항을 걸었어요. 그리고는 좋다고 받았는데 게임이 잘 됐는데 뭐 예를 들어 게임이 뭐 10억을 벌 수도 있고 1000억을 벌 수도 있잖아요. 잘 벌었는데 회사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10억을 받았는데 퍼블리셔는 회사를 통째로 가져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영업 노하우일 수도 있고 혹은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행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스튜디오가 잘 돼야 그게 또 전체 선순환이 걸리잖아요. 근데 퍼블리셔 중에도 정말 페어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발빠르게 모든 딜을 다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작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당장 팀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들어온 딜이 좋아 보이면 덜컥 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더 좋은 꾸준히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파트너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고기간은 네. 지사장님이랑 어떤 관계인가요? 고기는 고기간이죠. 제 지인분들이 고기간을 창업을 하시고 나서 몇 달 정도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꽤 오랜 동안 캠핑도 하고 고기도 굽고 뭐 꾸준히 먹방 포스팅들도 하는 것들을 보고 뭔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조인을 하게 됐고요. 제가 고기에 대해서는 되게 각별한 부분이 있는데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고기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정말 질 좋은 고기를 물론 고기는 다 맛있지만 더 맛있는 고기들을 더 드실 수 있는 환경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고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분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저도 몇 번 시켜 먹었습니다. 진짜요? 네.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한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제 전 직장에서 그 라인에 계셨을 때 가서 이 팟캐스트에 대한 걸 잠깐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되게 사업가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되게 막 분석도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호규 지사장님의 인생 최대의 실수는 뭔가요? VR 게임을 만들다가 마무리를 못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추천하는 책 또는 영화 또는 콘텐츠, 유튜브 채널 등등.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봤던 영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어릴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영화 세븐이라고 있어요. 브래드 피트랑.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인데 결과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그 엔딩 씬은 볼 때마다 충격이에요. 결과를 알고 봐도 충격인데 그 영화의 메시지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고 인상 깊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저희 채널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